일자리 경제국이 일자리 경제실로 확대 개편되면서 지역에서 생산한 그 금액이 전국 대비해서 대단히 낮습니다. 이 서비스업 비중이 낮고 제조업의 비중이 그만큼 낮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건설업 비중도 상대적으로 낮은 실정입니다. 낮은 어떤 고용률, 또 인구 유출에 따른 지역 활력 감소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의 일자리 사업은 광주시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분야 중에 한 정책으로 추진되었고 산발적으로 개별적인 어떤 일자리 정책이 그동안 진행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처한 이 복합적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달리 길이 없습니다. 산업 육성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과정이고, 따라서 우리 시도 시장 운영뿐만 아니고 지역의 발전 전략 자체도 앞으로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적으로 재구축해야겠다. 이게 저희 시가 갖고 있는 문제의식입니다. 청년, 여성, 어르신, 장애인 등 특별히 돌봐야 이런 계층에 대해서 맞춤형 일자리 정책을 적극 발표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노동 일자리 양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질에 있어서도 노동시장 격차가 해소되고 광주 일자리 노동조합이라는 이유로 100일간 친배들간에 친배들이 10월 8일입니다. 저희들이 정리해서 시민들께 제시한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부인구직진흥형 잔매칭 시스템. 앞으로 일자리 구하는 사람과 기업 간에도 보다 과학적인 방식으로 연결을 해야겠다 이런 저희들이 생각을 갖고 있고, 어느 지역보다 사회적 경제에 관심이 많은 게 우리 지역입니다. 앞으로 사회적 경제 성장 인프라를 구축하고 문화 콘텐츠, 관광 콘텐츠, 음식 콘텐츠로 만들어서 이것을 전국과 세계하고 여기서 일자리가 나오도록 그렇게 시정 중심의 일자리 중심의 시정 운영 및 지역 발전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건지, 실질적으로 일자리위원회가 지역 각계 대표들이 참여한 이 일자리를 통해서 이 일자리 사업들이 총괄되고 점검되고 구체적인 내용은 100일 안에 일자리 로드맵을 만들어서 이곳에 계신 분들과 우리 시민들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느냐고도 말하지 말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 이렇게 했는데, 나 하나 일자리 만들어서 광주시 일자리 시장이 제대로 만들어지겠느냐 말하지 말아라. 당신도 일자리를 만들고 나도 만들고 모두 함께 만드는 그런 노력이 광주가 일자리 메카가 될 거다 이야기니까, 이런 컨퍼런스에서 우리가 시한편 있고 이렇게 하면 좋겠죠. 그죠? 박수 한번 주세요. 우리 지역발전의 패러다임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그 말씀을 좀 집약해서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구, 사회, 공간, 환경자원, 경제 분야로 나눠서 보면 우리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지역이 처한 현실들, 인구, 사회 측면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공간적인 측면에서 특히 이런 공간 효율의 불가피성 때문에 스마트 지역 재생이 아주 절실한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 저성장 시대의 인구 감소 고령화의 문제에 이런 생산성취와 우리 지역의 절실한 과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이 바로 오늘의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청년 일자리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 투트랙에 대한 일자리 정책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고용의 거버넌스, 또 일자리위원회 이런 역할들에 대해서 언급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광주 전남, 지금 오늘은 광주 미래성장 동력이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뿌리도 하나고 또 우리가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대안은 바로 광주 전남, 또 우리가 통칭하는 남도의 시너지를 통해서 창출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의 그 역발상이 이렇게도 필요합니다. 사실은 우리 연구원에 오면은 바로 연구원 그 현관에 이와 같이 우리가 지도가 거꾸로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 남도가
광주 전남에서 바로 무한한 바다를 향해서 갈 수 있는 게이트웨이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고흥에 가면은 우주항공, 그래서 하늘로 가는 게이트웨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지역의 천혜의 강점이 아닐까. 이 광주 전남이 하늘과 바다로 열린 게이트웨이다, 이렇게 명명해 볼 수 있겠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지난 3년간 많은 연구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성장 동력을 찾아왔습니다. 특히 지난번 대선 공약을 발굴하고, 또 그 다음에 민선 7기에 각 시군 구의 그런 공약들을 갖다 저희가 찾는 과정에서 우리가 합의될 수 있는 첫 번째 주제는 이 바이오 경제벨트 거점화를 추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그래서 이제 흔히 그 B2 프로젝트라고 그렇게 또 명명을 해봤습니다. 바이오 에코노미 벨트로 지금 보이는데, 지금 우리 광전남의 그림을 보시면 광주를 거점으로 해가지고 위에 장성에 나노, 그 다음에 나주에 지금 생물자원, 그 다음에 바로 화순에 의약 백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흥에 천연자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완도에 해양자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로 메카드를 갖다 연결해 보면 지금 B자형으로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이 바이오 산업을 경제화할 수 있는, 경제 산업화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광주만 가지고 되지 않고 광주들 함께 노력하면은 만들어낼 수 있는 경제벨트 아니냐, 이런 쪽에서 우리의 그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갖다 제시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우주 게이트웨이의 스페이스 게이트웨이의 그 조성 문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나로우주센터에 연이은 50만 명이 방문해서 어떤 그 성장의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이런 우주산업, 항공산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가는 그런 과정들, 더구나 우리 광주는 바로 지식산업, 첨단산업의 메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쪽에서 함께 전남과 광주가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의 잠재력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신국방경제에 대응한 글로벌 에너지 허브입니다. 지금 우리가 산학계나 지금 나주 혁신도시를 통해서 에너지 밸리를 갖다 구축하고, 또 에너지 밸리를 견인할 수 있는 한여공대가 지금 또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동북아 5개국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협력 네트워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쪽에서 어떤 글로벌 에너지 허브를 갖다가 한전을 중심으로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제 슈퍼그리드라든가 거기에 관련된 이런 국가 간 송전망 건설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또 광양만큼 묘대에 나와 있는 LNG 허브 내용이 지금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신도시 관련해가지고 스마트 시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주의 그 공항 이전 부지를 활용하는 가칭 솔마르 스마트 신도시, 이게 지금 이제 우리의 하나의 성장 동력으로 좀 가지고 있습니다. 민선 7기 들어서 그 어려웠던 난제를 우리는 풀어냈습니다. 그래서 광주의 민간 공항이 2021년까지 무한으로 통합하도록 획기적인 결정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면 이제 2025년 또 그 이전 군공항 이전하게 되면은 바로 우리 솔마르 스마트 신도시가 현실화된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빛가람 혁신 도시에도 스마트 시티 인프라 구축 노력들이 지금 많이 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남에서는 흔히 솔라시도라고 합니다. 고성지구 글로벌 스마트 시티 도시 조성이 지금 함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4차 그 농수산혁명입니다. 그래서 신석혁명, 녹색혁명, 백색혁명을 통해서 이제는 ICT의 융복합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치고 나갈 수 있는 것이 농수산혁명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농산업 생태계를 갖다 우리가 재편하고 드론, 로봇, 그 다음에 IoT, 스마트팜 이런 쪽에서 스마트 기술을 융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광전남이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자연문화유산입니다. 월드 헤리티지의 명소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유산 보전, 가치에 대해서 지속가능 활동 영역에서 여러 가지의 가능성을 갖다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나와 있는 것이 보인도라든가 그 다음에 산지승원, 한국의 서남사 경사가 이번에 돼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5.18 기록유수원, 그 다음에 뭐 신안 다도의 생물권 보존 지역, 부동산권의 그런 세계지리공원화, 이런 천혜의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쪽에서 바로 월드 헤리티지 플랜을 갖다가 우리가 수립해갈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우리의 타 시도와 비교해봐서 갖고 있는 차별화된 그런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서남의 한 블루투리즘을 개발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도에 또 전국에서 가장 3분의 2 정도의 많은 섬을 가지고 있는 우리 전남의 섬자원과 해양자원을 활용해서 우리 관광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이런 노력들이 우리한테 절실한 부분이 아니냐. 그래서 바로 관광 인프라를 확충을 하고 조성하면서 미래 해양관광, 블루투리즘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원동력이 우리한테 있겠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의 가능성을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여러 가지 성장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는 줄기차게 우리 후손들이 앞으로 정말 일자리에 대해서 고민 않고 살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싱크탱크에서 집요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먹거리를 만들고 미래 성장력을 찾는 노력들 바로 우리의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이게 아까 혼자서 꽃을 피울 수 없지 않습니까? 저기서 꽃을 피면 온 산이 붉어지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저희가 함께 해줘야 되고, 바로 그런 점에서 여러분의 아이디어와 많은 제안들을 우리 연구원에 주시면 우리 박사들이 그것을 확장하고 발전시켜서 정말 다듬어서 실현 가능한 구체적인 그런 창출 전략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간절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서 우선 여기 계신 모든 우리 플로어에 계시는, 그리고 발표를 해주신, 토론을 해주신 이 7분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광주에서 돌아오는 그런 광주가 될 수 있도록 어떤 초석이 가져질 수 있는 어떤 말씀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왼편에 계신 먼저 박연미 광주광역시 일자리 정책관님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신동기 주식회사 호원 제조 총괄사장님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좌측 마지막 쪽으로 윤상용 조선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님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영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실입니다. 이홍로 지스트 교수님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표진구 주식회사 PPI 부사장님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우형 광주 상공회의소 협력사업본부장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창업을 지원하고, 또 저희가 그 양산 시제품 제작사나 창작공간, 활개소 마련 등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그 친환경자동차, 에너지 신산업, 문화 콘텐츠 산업, 바이오 헬스 산업 등 미래 산업을 지역 주력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고요. 명품 강소기업과 글로벌 강소기업 등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서 일자리를 좀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관심 있는 빅그린 산업단지에 광정 일자리 기업을 유치해서 그 청년 일자리가 이제 직접 고용한 1,000명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집단적으로 한 13,0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남부 송암산업단지 이번에 첨단 실감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통해서도 한 700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그 다양한 문화 산업 쪽에도 그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시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중점적으로 28년 그러니까 당장 이제 그 추진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 청년 일자리 사업원이 이제 이렇습니다. 올해는 그 29개 사업에 총 497억 원의 재정을 투입해서 2,900여 개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좀 추진하고 있고요. 주요 이제 청년 일자리 사업들은 뭐 아까 말씀드린 뭐 청년 드림 사업이라든지 취업 약관 사업, 그다음에 뭐 청년 일 취업 공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고, 또 이제 그 올해 하반기에 행정안전부 그 공모 사업으로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에
8개 사업이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35억 7천만 원을 확보해서 총 80억 원을 그 청년 일자리 사업에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자리 창출만이 우리 광주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그 저성장, 인구 유출, 또 삶의 질 저하라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민선 7기 이용섭 시장님을 중심으로 모든 시정을 일자리 중심으로 개편해서 우리가 이제 떠나는 광주에서 돌아오는 광주, 찾아오는 광주로 만들기 노력 중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여러분께서도 우리 시 일자리 창출에 적극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10만 대, 이 부분이 빨리 성사가 되어서 하루 속히 공사가 착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무조건 해서는 안 됩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의 흐름이 앞으로 전기차 또는 하이브리드 차로 전환되기 때문에 내연기관차에 대해서는 인연을 끊고 SUV 전기차를 주축으로 해서 인간 10만 대 공장을 건설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약 필요 면적이 한 18만 평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인원이 약 한 1200명 정도. 그러면은 주변 그 물류차부터 해가지고 우리 주변에 상당히 효과가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10만 대 하면은 1시간에 약 30대를 만드는 그 수준입니다. 그리고 작업 시간은 연간 한 3,600시간. 그리고 부지 선정이 되고 착공이 들어갈 때까지 약 한 8개월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착공 이후에 양산까지는 한 21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광주시가 빨리, 하루 빨리 계약을 체결을 해서 착공부터 그래도 한 2년 이상이 걸리니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우리 광주 시민에게 좋은 일자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여러분들 아침에 뉴스를 보게 되면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한국 경제 위기가 있지만은 또 다른 우리가 뭉치고 또 다른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뭉치게 되면은 이 위기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있는 저희들부터 열심히 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간접적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혁신 성장 그리고 경제 민주주의 실현 이런 것들이 이제 기반이 돼야 될 텐데, 혁신 성장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새로운 먹거리들을 만드는 것들이고요. 또 이런 것들과 함께 어떤 사회 통합적인 형평적인 분배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양극화가 점점 더 심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지속 가능한 혁신 성장과 함께 이른바 말하는 경제 민주주의 실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광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같은 문제가 바로 그런 경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어떤 돌파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승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광주형 일자리가 좀 성공적으로 추진이 되고 잘 굴러가서 이 광주형 일자리가 나중에 후세대가 봤을 때 새마을 운동처럼 한국형 일자리 그런 모델로 정립될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일자리 정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를 저희가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광주시나 아니면 관련 공공기관에서 굉장히 많이 연구를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이런 광주형 일자리가 형평에 관한 너무 단론에만 치우쳐져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부분에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광주형 일자리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먼저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하고 있는 이 빅그린 산단 자체가 지속가능 성장이 담보가 돼야 되고 기초로 이루어진 후에 그리고 분배에 대한 의미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거기 분배에 관한 담론, 그게 너무 비중이 높지 않을까 그런 약간 우려가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광주시와 이제 관련 업체에서 현대차가 들어오는 거기에 입장에서 좀 많은 깊이 있는 논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달 측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일자리 정책들이 이제 타겟 그룹과 뭐 정책 수단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간단치 않습니다. 뭐냐면 전달 체계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 역량, 그 다음에 수요자의 체감성, 그리고 다양한 개별화된 맞춤형에 필요한 요구들을 어떻게 잘 해나갈 것인가. 그런데 이제 이게 공무원 조직은 수시로 사람이 바뀌고 또 다양한 전달 체계가 있지만 이게 잘 연계가 잘 안 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뭐 또 데이터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인프라의 문제도 좀 있고, 그래서 이게 또 중앙정부도 하고 있지만 지역 안에서도 또 독자적으로 해야 될 영역들이 있고, 물론 광주도 이제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걸 한다 하지만 이게 굉장히 많은 거래 비용이 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달 체계를 좀 더 체계적으로 갖춰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아이템들도 성과를 거둬내기 어렵다. 그런 면에서 이제 광주시가 일자리위원회나 이런 걸 좀 더 실천적으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위원회를 뒷받침하고 이런 전달체계 효율할 수 있는 좀 싱크탱크를 만들어가지고 인프라도 구축해주고 전달체계 효율할 수 있는 좀 실천적인 모델들을 하나하나 좀 만들어 나가는 그런 노력들, 그런 노력들을 지역 단위에서 좀 해보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이게 좀 단기간에 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나 어떤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과시적인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민선 체계 때는 인프라부터 시작하고 차근차근 한 5년에 걸쳐, 4년에 걸쳐서 5년에 걸쳐서 좀 준비하는 이런 내용들, 그래서 몇 년 후에는 좀 더 나아지는 이런 좀 스텝 바이 스텝 하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젊은 사람, 지속 가능하려면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정주 여건을 만들어줘야 된다. 우리 기득권, 중장년 세대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도시를 건설을 할 때, 스마트 도시를 건설할 때 젊은 사람들을 좀 선발해서 뽑아서 아파트의 분양권을 주고 3년 단위로 심사를 해서 계속 입주하게 할 것인지 결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금융산업이라든지 패션 산업이라든지 이런 미래지향적인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산업, 우리가 생각하는 기반이 있기 때문에 하겠다는 전자금융, 에너지, 한전이 있으니까 에너지하고,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줘서 새 것이 세계화되고, 이 세계화된 새 것이 성장을 만들어내고 거기서 소득이 나오는 것, 그래서 전통산업이 이 새 것한테 길을 내주고 자연스럽게 사라져가는, 그게 지속가능한 도시의 성장 모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주제를 딱 잘라서 얘기하면 젊은 여성이 살고 싶어하는 광주 전남을 만들자입니다. 하여튼 지역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역량, 기존에 있던 사업들도 상당한 가치가 지금 있고, 그런 가치들을 발전시키기를 희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들이, 아까처럼 이제 우리 이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젊은 여성들이, 저희 딸이 광주에 와서 살고 싶어 하고, 지금은 광주에서 젊은 여성들이 살고 싶어 하는 것들이 결혼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서 더 좋은 남자들을 또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 가능성 때문에 내려오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그런 어떤 김대중 정권 때 벤처의 붐이 일어나서 벤처인이 최고의 시장감이 될 수 있었던 그런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런 어떤 도전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그 도전의 문화에 의해서 성취되어 있는 일자리, 그 다음에 전체적인 부를 지역과 나누고, 그럼으로써 이제 광주가 풍요로운,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일자리가 많은 그러한 광주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건설과 서비스 산업도 우리 민서철 일자리 대책에 많이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건설 분야에서는 도시재생과 이런 신주택지 균형 있는 개발을 통해서 건설 경기를 살리는 그런 일관된 정책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서비스 분야에서는 ICT와 결합된 마이스 산업이라든가 관광산업, 그 다음에 문화 콘텐츠 산업 육성 등이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끝으로 아까도 뭐 말씀을 다 드렸지만은 중앙정부와 연계 부분을 계속해서 강화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각종 그 정부에서는 일자리 대책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 또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R&D 투자라든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그런 플랫폼 경제 활성화 계획과 같은 것들을 많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 지역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없으면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특성과 이 특성에 맞는 이런 사업들을 잘 기획하고 발굴해서 정부 정책의 정책과 연관돼서 이렇게 지원되는 자금들을 우리 지역에 끌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쪽으로 본다면은 중앙정부와 네트워킹도 많이 강화를 해야 될 것 같고 그 관련된 공무원들이나 우리 연관된 유관기관의 이런 종사하는 분들의 역량들이 또 많이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로어에 계신 여러분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해주셨지만 저희가 실제로 나노단지를 광주, 여긴 전남이거든요. 오늘 이야기한 것 중에 광주 전남의 일단은 협력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지만 실제로 나노단지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실제로 기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좀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다못해 고용 관련한 곳에서 고용 관련한 이런 많은 공무원 조직들이 있는데 거기에 직접 오셔가지고 기업인들이 이 나노단지도 불편한 것들이 무엇인지 이런 생소리를 들어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인프라를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부명동이라든가 양림동 그 많은 젊은이들이 생각까지 있습니다. 물론 미래의 어떤 꿈과 희망을 위해서 자기들끼리 또 아니면 지금 현재 현실을 권해하고 있는 자리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자리들이 그 도시 내 많은 골목들에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한다면 아마 그게 외지인들이 돌아오고 또 우리 강주 젊은이들이 굳이 벤처가 아니더라도 장사를 통해서 미래를 꿈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선 실기가 이번에 시작됐습니다. 기대합니다. 잘하기를 잘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시해지는 이 의견들이 좀 더 실행력을 가지고서 우리가 피부적으로 정말 이제 민선 8기들하고 또 한 번의 어떤 새로운 기대를 걸지 않도록 지금 앞으로 있는 민선 7기 동안에 우리 광주 시민들이 즐거움을 가지고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맑도록 돌아올 수 있는 방식을 기대합니다. 여러분들도 모두 그거를 기대할 거로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모든 여러분들 위해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